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송 전에 공지 하나만 해드릴게요. 요즘에 다 어렵죠. 우리 지금 뭐 팟캐스트 쪽에 광고주 분들도 다 어렵습니다. 앞에 제가 좀 씌워놨지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써놨지만 휘겔리다올리요. 휘겔리다올리도 많이 어려운가 봐요. 지금 이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다는 장애인 작업장이니까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웬만하면 그 작업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자세히 보시면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어렵답니다 하시고요. 최고 품질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드는 시벅턴 포스트 오일, 시벅턴 포스트 오일. 화면상으로 그렇게 또렷하게 잘 보이진 않네요. 자, 휘겔리다올리 많은 분들 구매를 좀 바랄게요. 제가 사정을 어제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부터 이제 광고도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어떤 분들은 이제 건물주가 임대료를 반씩 깎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돕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휘겔리다올리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거 쓰면 다른 거 못 쓰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새로 주문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예전부터 광고하셨던 광고주분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업적인 게 아니고 서로 연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자, 출발할게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9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연극 배우 커트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날도 좋고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저 임진님이 특별히 또 좋은 티도 사주셔서 네. 밀크티가 홍차 종류 아니에요? 네, 네, 얼그레이. 얼그레이.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연극 배우 커트님이셨고요. 초콜릿 공예가 초콜릿 공예가 우리 정명숙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 쇼콜라띠에 쇼콜라띠에 앞으로 되면은 지금 쇼콜라띠에. 쇼콜라띠에. 네. 쇼콜라띠에 예정. 정명숙님이셨고요. 자, 다음에 핑크 공주. 자, 우리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예. 날씨가 좋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면서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 오고 막 꽃이 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면서. 안 그렇습니까? 설레지 않으세요? 안 설레시는구나. 실망입니다. 세상을 너무 험하게 사는. 우리는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 바바리 코트 입고요. 네. 이 낙엽길을 걷고 싶고 그러거든요, 남자들은. 진짜. 근데 봄은 양보해드렸더니 봄을 즐기지를 못하고 있네. 네. 뭔 피드백이 이렇게 재미가 없다냐? 자, 출발할게요. 출발.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도 여전히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개학 연기에도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그대로 진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누가 가져오셨죠? 네,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 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다 힘들지만 특히 이제 개학을 언제 할 거냐가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 3월 말에 다시 한번 확정해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추가 연기를 할지 계속 할지. 근데 저희가 좀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오던 대로 규정대로 하려고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만약에 이 발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뭐 예정대로 뭐 4월 뭐 초에 개학을 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대로 간다. 뭐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 뭐 고3의 경우 이러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
N번방에서요. 지금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그건데 악마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가져오셨죠?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그 N번방 보도를 하면서 악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악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성범죄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N번방에 가입돼 있는 26만 명도 다들 악마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는 그 누구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악마라고 규정하면 너무 예외적인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좀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내용이 저도 설득력이 있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진짜 상대를 악마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클릭수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 주 채택된 이슈 이슈는 600만 원 내고 온라인 강의만 네, 요즘에 대학가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그 시도를 했는데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서버도 많이 다운되고 또 잘 끊기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주는 이제 그 전주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그 비싼 등록금을 냈고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이 뭐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이 마음속에 이제 그 불만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같이 또 검토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비상사태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해의 여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돈은 등록금 비싼 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늘 나오는 반값 등록금은 사실 진척되는 느낌이 없고 이 상황에서 돈 받을 건 다 받고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적게 들 텐데 등록금 그대로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리고 등록금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권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도서관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돈은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에 또 학생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이 중요한 그런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등록금을 낸 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이런 작업실 같은 거를 또 돈을 내면서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다지 승산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조항을 두세 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재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가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간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그 등록금이 어떻게 또 쓰여졌고 또 어떻게 또 그 비용이 조금 적립이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대차 대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생들의 마음은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손실됐던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반환 뭐 등록금 일부라도 현찰로 뭐 이렇게 장학금 형식으로라도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훌륭하세요. 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맺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도 받으면 좋죠 일부. 그러니까 제 네. 느낌은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처럼 아, 말씀하셔서 꼭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표시가 나요. 아 네. 이게 뭐 사내 유보금처럼 그 유명 사립대학은 재단 유보금들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 이제 뭐 서울시립대라든지 국가에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가이드라인 같은 걸 한번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록금 어쨌건 간에 이런 걸 떠나서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는요. 사실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맞아. 근데 입학은 쉽게 대학 입학을 쉽게 해놓으면 초중고가 다 영향을 받죠. 그리고 졸업은 어렵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국가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이제 뭐 아동 수당 나오는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네. 대학교 의무 교육 돼야죠. 국가가 음. 교육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와인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 읽어볼까요? 네, 날개단 토끼님입니다. 새날 운영자분께 건의 하나 하고자 무례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초대 대변인 박수현님을 방송에 한번 초대해 주실 수 있으실지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일 뿐 심지어 박수현 대변인 현 지역구와는 아주 거리도 멀어요. 우연찮게 박수현님 유튜브 박수현 TV를 보게 되었는데 구독자가 300명대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인데 김의겸, 고민정 후보님들은 지금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너무 소외되셔서 참 안 됐다 싶었습니다. 혼자서 몰래 여기저기 게시판에 홍보를 하는데 힘없는 개인이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박수현님은 워낙 힘든 곳에 출마하셨고 상대가 세월호 아이들에게 막말을 쏟아부은 정진석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기시길 바래서 돕고는 싶은데 서울 사는 제가 선거운동을 또 도와드릴 수는 없고 잘 알려졌다시피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도 대중교통 이용하실 정도로 검소하신 분이라서 후원금 걱정도 되고 우리 측 유튜브 방송 출연도 본인이 고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들 잊고 계신 건지 무례하다는 거 잘 알지만 네, 부탁드립니다. 예, 무리하신 건 아니고요. 이쪽 캠프에서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연 요청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대로 막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에 방송 스케줄은 거의 꽉 차 있고 남아 있는 시간 쪼개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님들 인터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피드백이 없어서 저도 한번 출연 한번 이때 말고 저번에도 한번 출연 한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컨택을 했었는데 아예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여러분들 박수현 TV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정확한 캠프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김동진님 이메일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선거철마다 문자를 수십 통씩 받습니다. 받으면 연락해서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물어봅니다.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1. 잘못 눌렀다. 2. 지인으로부터 얻었다. 첫 번째의 경우 잘못 눌러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가 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헛소리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지인을 특정치 못하면 불법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후보자가 3선이든 4선이든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합니다. 19일에도 미통당 후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했더니 잘못 눌렀다길래 나 해당 지역 거주자다 했더니 지역 노인 실버 일자리 지원센터 단장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연락처를 물어보니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니 안 왔습니다. 20일 다시 전화하니 잘못 눌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화가 나서 선거 캠프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왜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냐고 제가 역정을 내자 어제 통화한 직원은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당신들이 잘못 입력했다는 원래 번호 좀 보자. 사실이면 조용히 가겠다 했더니 확신에 차서 이름은 다른데 같은 번호가 있더라며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제 이름, 제 번호, 6살 제 딸 이름, 제 번호 여기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정보를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길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건을 기록하는데 지켜보던 선거 캠프의 직원이 저보고 개새끼야 꺼져라 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나서 당신 딸 개인정보가 이런데 돌아다니면 참을 수 있냐니 계속 욕을 하며 꺼지랍니다. 경찰에게 욕하는 거 들으셨죠? 했더니 욕은 친고죄라 경찰서 가서 따로 고소를 하라며 저를 밖으로 계속 데리고 나가려고만 합니다.
결국 나와서 한숨 돌리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118은 선관위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후보자는 변호사고 녹취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경찰에서 전화 와서 잠시 끊기긴 했지만 녹취했습니다. 21일 상황. 의심되는 사람이 몇 있긴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주민센터. 며칠 전에 아파트 입구에서 무슨 서명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 당시에 서명하고 있던 주민이 저와 인사 정도 하는 사이라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서명, 연락처 받던 것이 무엇을 위한 명부이며 누가 시켜서 한 거냐고. 우리 아파트 사는 전 시의원이 시켜서 했답니다. 이 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이 당신 시켰다고 말했고 녹취도 되어 있다 하니까 지금 외출 중이라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답니다. 오늘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전 저 위에 선거 캠프 담당자가 아파트를 찾아와서 관리실에 저에 대해서 물었고 위 링크의 사람을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저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이 없다면 왜 찾아와서 저렇게 만났고 저에 대해 물었을까요? 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사람이 몇 유추되지만 아직까지 정황만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캠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가 다시 안다고 했고 또 다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캠프에 찾아갔을 때 산악회 같은 곳에서도 연락처가 많이 제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위 게시글의 링크에 전 구의원, 지목은 받았으나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3. 위 시의원에 지목한 주민, 연세가 많아 횡설수설 하시지만 이분도 산악회를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에 위 후보자가 얼굴을 많이 비추니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자 하여 이름과 연락처를 2-3대 정도 돌아다니며 받았으나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관리소장을 언급하긴 했으나 정확하게 듣진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입주자 대표. 두 번째 언급됐던 전 구의원과 친합니다. 산악회, 산악회 등에서 많이 나온다며 언급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경비원 2명. 둘 중 하나가 위에 언급했던 서명을 받을 당시 근무를 하였고 경비실 바로 앞에 테이블을 펼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안 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자님,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사용한 것에 항의한 저에게 해당 캠프 직원은 욕을 하였고 제 아이의 이름과 거주지가 함께 넘어간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땡땡 기자님만 커뮤니티에서 제 글을 읽으신 후 잠입 취재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공론화시켜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고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을 잡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죠. 집요하게 찾아가는.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이게 이제 관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도 방송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의 연락처를 그 우리가 지지한 후보에게 알려줘라 뭐 이런 식의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연락이 오면 수신 거부를 해서 다시는 안 오게끔 해주는 게 일단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캠프 찾아갔는데 욕을 했단 말이에요. 쌍욕을. 이런 건 용서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느낌, 그 모멸당한 느낌을 지금 이분은 뭐랄까 이거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싶어요. 더더욱이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정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개인적으로 뭐 이런 전화나 문자가 자주 와서 불편하다 차원이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뭐 많이 노력하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딸의 그 신상 정보까지 있으니까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맞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취득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연락처가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연락처는 다 모아요. 그렇죠. 어찌어찌 해가지고 더구나 지역위원장 한 사람들은 그 연락처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지역위원장이던 사람이
공천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넘겨주느냐 아니면 안 넘겨주고 그냥 선거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이거랑 연관이 있고요. 이런 건 있죠. 이제 보통 투표할 때 투표 성향이 정해진 사람들은 사실 연락이 오나 안 오나 내가 찍고 싶은 정당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하게 하나만 그 뭐 10%든 20%든 중도층들 입장에서는 자주 올라오는 쪽이 뭔가 존재감이 더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나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미통당 후보 등의 문자가 오면은 바로 수신 거부하고 다시는 안 받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공론화를 어떻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기자님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는 일단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푸른 늑대님입니다. 재난수당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타당합니다. 부자들한테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요? 누군가 나서서 고소득자들의 기부 행렬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본수당에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서 하지 않을까요? 그걸 모아서 재난극복재단을 설립하고 그야말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면 금상첨화지요. 박수봉님, 경기도민의 탁월한 선택이 지금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대구는 내려온 추경도 선거 후에 준다고 했나요? 서글픕니다. 경기도도 만약 남경필이 당선되었더라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행복가치님, 권영진, 이 사람 선거 때도 저런 쇼를 하더구만.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나는 인생이네.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망할 만한 이유가 다 있었네. 당 망한 대구 경북을 문재인 국민촛불 정부가 살려주니까 그 돈을 받아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해 먹는구나. 인간이길 포기한 토의 것들아. 니들 목에 기름칠은 하면서 오늘 내일 죽어가는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권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꿈꾸는 꿈님, 장풍 권 시장, 대구 시민들 앞세워 징징거려서 받은 추경을 어디에 쓰려고 저러는지. 제정명님, 제 댓글을 읽어주시는 걸 보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정기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좌파가 아니라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수입이 있어도 기본소득을 주기 때문에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논리지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돈은 일해서 버는 것이지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업은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개념을 바꾸기 위해 이 기회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글들 많이 있고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시민들이 지금 하루가 급하다라며 추경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을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됐어. 네. 그래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지금 대구에 돈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선거 이후에 주겠다. 첫 번째, 선거 사무 하느라 바빠서 공무원들이.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받으러 오면. 근데 사실 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한시가 바쁘대며 그래서 진짜 그래서 별명이 징징이가 됐잖아요. 권징징이라고. 근데 막상 돈이 내려가니까 안 주고 버티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선거 전략으로도 이거 미스거든요. 중앙 정부의 덕만 있는 게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도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명예에도 좋지 않고 미래통합당에도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히말라야 흰곰님. 자영업자인 저도 알바하는 친구들 한 명도 안 자르고 같이 버텨보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있는 대기업님들, 있는 분들이라 더 하신 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건 개나 저버리라는 심보인지 정말 꼴 같지 않네요.
당신들이 누구 덕에 누구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바해주는 친구들, 우리 매장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밥 먹고 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차저차님, 미통당 정부라면 지금의 한국은 일본과 다를 바 없이 사재기가 극성일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명한 위기관리와 진정성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있다. 보다 더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애국이다. 세계 속의 코리아는 하나라야만 한다. 밝은 침묵님, 김 선생 말에 공감 100배입니다. 제 외국 친구들도 처음에는 괜찮냐며 자기네 나라로 오라더니 지금은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고 합니다. 시드 뉴님, 에듀넷 보니 강의 내용이 잘 되어 있더군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 해본 온라인 계약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인프라 사용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해외에 소개와 홍보도 되고 진단 키트처럼 해외 수출도 가능하겠지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코로나가 났을 때 가장 우왕좌왕하지 않고 초반에 어떤 흐름을 잡고 그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과정이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부러운가 봐요. 이제 와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하던 나라들은 이제 막 확산돼 가지고 진짜 이탈리아 같아 심각하더만요.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명수노님,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꾼들이 아니었던 거죠. 국회의원들이 많은 착각 속에서 그 자리를 누리고 있는 거죠.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국회의원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주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막중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재팬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꼭 완승하길 바랍니다. 힘을 분산시켜 미통당에 지면 어쩔 겁니까? 이런 선거는 처음 보지만 어차피 벌어진 이상한 선거판, 비례는 비례 정당들이 알아서 열심히 할 테니 민주당은 지역에 힘을 쓰십시오. 총선 이후 해야 할 개혁들이 산더미입니다. 이 중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님을 지키게 되는 것이니 열린민주당과 시민당의 비례 후보진들 자세히 보시고 각자 판단하면 될 것 같네요. 깨어있는 국민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날 감사합니다. 류토진님, 열린당 후보는 명품 속의 명품인 분들만 한자리에 모셔놓은 듯합니다. 미니님도 포함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요. 이번 선거법이 인원은 적지만 울림은 굉장히 큰 열린당을 탄생시킨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열린당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건희1님, 네, 유시민 작가 말대로 여당의 보완제 열린민주당, 선명하고 할 말을 하는 정당 기대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을 응원하면 돼요. 네. 욕할 게 없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김도경님, 민주시민이라면 본인 의사대로 투표하면 됩니다. 몰빵은 어디에 뭘 몰빵합니까? 촛불시민 모두 깨시민입니다. 저는 후보자들 면면을 보고 투표합니다. 최강욱, 주진영, 황희석, 김의겸, 김진애, 김성회, 안원구, 조대진 등등. 촛불은 민주시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수치혜성님, 맞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을 같은 시선으로 보는데 일부 유튜버들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열린민주당도 총선 승리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P디스크님,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시민당, 열린당 소신껏 각자 투표해도 사표만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그럴 시간에 중도층에 좀 더 열심히 홍보합시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네, MKL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건 확실하죠.
정말 중요한 건 두 비례당 어딜 줘도 사표는 아니라는 거고 그만큼 자한당의 파이가 확 줄어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당의 문제는 지금 걱정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닙니다. 민주당 일당의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정세에 따라 변해갈 것들이라 지금 어디에 몰자 말자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할 방법도 없고요. 판은 만들어졌고 이젠 순리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김동준님, 더시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을 거라 봅니다. 다만 열린민주당에 좋은 후보님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모두 당선되셨으면 싶네요. 10% 넘기길 기대합니다. 만장카님, 국민소득 5,000불 시대의 진보와 4만불 시대의 진보는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분화로 보수 진보를 대분할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4만불 시대의 정의는 심상정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야,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네. 깊으세요. 예. 계속 가시죠. 골든타임 세븐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우리가 흔히 독려할 때 쓰는 말입니다. 민주진영의 한 축인 열린민주당은 홍보기획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님과 정봉주 전 의원님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무기삼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더불어시민당은 천년세월식의 만만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지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민주당은 국민의 선으로 선출한 미래 후보들을 선보이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보무도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례 후보 면면을 보면 정말 짜릿한 전율을 느낄 만큼 어벤져스급으로 구성돼 있어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선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열린당의 선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대체함의 수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강력한 호위무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시민당도 어제 곽쌤이 언급한 대로 시급한 대변인 인선과 함께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총선 압승의 선봉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출정 식후 시원한 일침을 날린 열린민주당 후보들,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 언론 바꿔야, 다가오는 4.15 청소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결전의 날입니다. 민주진영의 결집과 현명한 선택으로 토착 왜구들을 깔끔하게 몰아냅시다. 프리님,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 소수정당 후보들도 당선 후 민주당과 공조체제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진보 유권자들이 많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특히 민주시민당의 민주당 비례 후보들은 뒷번호로 배치가 되었으니 열린민주당 20석 이상 획득해서 원내 교섭된 단체가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비례 후보들은 전부 낙선되는 아픔도 생깁니다. 모두의 슬기로운 판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조건 몰빵이라는 의견보다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치관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다 내 편인데 우리 편인데 어떤 색깔을 더 좋아하느냐에 대한 가치관 문제. 이제 선거 공학적인 문제. 이제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어느 게 최선이냐. 근데 그것도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개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우리 당들인데 3%를 채우지를 못해서 사표가 돼버리는 게 가장 최악이고요. 그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3% 이상은 뭐 심한 경우는 10% 이상 얻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 가치관에 맞는 정당을 찍으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수노운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당입니다. 이 세 당을 갈라놓으려 하는 사람은 민주당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토착 왜구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로 뭉쳐서 4.15 총선에서 승리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적 자본론님, 더불어시민당의 명분과 열린민주당의 실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사랑합니다. 김종욱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봉길 의사님의 손녀 인터뷰를 보고 빵 터졌다. 사회자가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데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른단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비례 1번을 준 건지,
역시 미한당의 안목이 느껴진다. 그냥 능력도 없는 사람을 들러리 세워 바지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박찬우님, 얼마 전만 해도 핑크당 몰아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군웅할 거라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정의당이 젊은 친구들 데려다가 검은 양복 똑같이 입혀놓고 고리타분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많이 안타깝다. 형식만 봤을 때 정의당이 가장 늙은 정당 같아 보이는 건 현실이다. 핑크당보다도 더 그렇다. 그런데 그걸 정의당만 모른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위에 네. 윤봉길 의사 선녀라는 분이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어찌어쩌다 보니까 이 정부와 척을 지게 됐어요. 임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는데 역사학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뭐 오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친일 정당에 입당하는 윤봉길 의사 손녀가 상상이 돼요? 그분은 자기 이 조상의 얼을 팔아먹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 진짜로 싫어요. 자, 계속 가시죠. 네, 사라팡님, 국회 개혁 무릎을 탁 쳤네요. 이번 방송 보고 진짜 필요성을 느낍니다. 참신한 방송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정권 연장 싱크탱크였을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네, 림카이님, 희망은 보이지만 맘 놓지는 못할 접전지가 많은 상태에서 지역구에 몰빵해야 할 때입니다. 후보님들 바쁘시지만 이런 인터뷰 적극 지지합니다. 관심 외의 지역구 후보님들 방송이 더 다양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상님,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자 다른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의무입니다. 나나한량님, 인천 동구 미추홀을 남영희 후보님 꼭 당선되셔야 합니다. 제 젊은 날 추억이 있는 곳인데 저 짐승당이 지금까지 계속 당선되어서 속상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꼭 당선되셔야 합니다. 꼭. 새날 방송 타시면 행운이 넝쿨째. 강신국님, 아니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거지. 무슨 관권 선거 프레임을 걸어 선관위는 왜 찾아가? 오세훈은 금품 살포, 나경원은 친일 행각 및 그 수많은 의혹 해명이 안 됐잖아. 그럴 리도 없지만 니들이 무슨 큰 인물이라고 관건을 동원하겠냐? 그러니까요. 이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했던 짓을 우리 쪽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 찾아가서 뭐 대학생들을 이 정부가 조정한다. 박근혜 때요. 대학생들을 조정해서 관제대모를 시켰어요. 박근혜 정부 잘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신보라예요. 딱 이런 마인드. 계속 가겠습니다. 멋제이님, 우리 동네의 약국 풍경입니다. 다른 동네 약국과 마찬가지로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맨 뒤에는 약국 옆 편의점 주인이 편말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원수를 세는 일에 편의점 주인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섰다가 헛수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약국은 울산 북구 연포동 수정약국입니다. 대구 진보 잡발님, 윤석열이는 참 좋겠다. 어쩜 이리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N번방 사건이 딱 터졌을까? 곧 공소시효 끝나겠네. 영화 더킹이 떡하니 떠오르네. 불러라님, 검찰이 신천지에서 준 명단 확인하니 맞다고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신천지의 비밀교회 아지트가 발견되었다. 윤씨 말해보라. 장모 때문에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하늘이 핑크빛인가? 이거 진짜 재밌다. 하늘이 핑크빛인가? 아이론리님, 양심을 떠나 자기 말대로 깡패가 따로 없고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네요. 총장 임명될 때만 해도 새로운 검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줄로만 알았는데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지네요. 이전에 저천되었던 게 정권 탓만은 아니었던 거네요. 이제 와서 보니까.
MSJ님, 몇 개월 동안 너무 많은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정부 수사기관이 했다는 게 경악스럽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국민 모르게 저지른 범죄보다 더 악랄하고 중범죄인 것 같다. 범죄자들에게 꼭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흔히 말하면 검찰주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을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네. 정권으로부터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것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상인데 그 검찰의 권력을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검찰도 존재한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수사권을 남용해가면서 한 가족을 도륙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윤석열 씨도 지금 장모권 때문에 왜 윤석열 장모는 뭔가 특혜를 받은 느낌이 날까? 누구 때문일까?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듀공보호님. 일부 개신교회의 일탈과 반사회적 행위를 일반화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벌써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카톨릭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일반 독립된 장로교회와 다릅니다. 140만 원 받으며 성직을 감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시각 불편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이해하지만 조용히 성찰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썰튼님, 신천지 압수수색을 못해서 생긴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신천지 동원한 정치 세력들 4월 총선 때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구옹군님, 한국 택배비 엄청 싸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말, 싼 가격의 부담은 택배 기사분들의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려면 돈을 내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네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싸다는 건 그만큼 그분들 노동력이 착취하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김경란님. 음악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바이러스 퇴치 음악 같네요. 아침 플립배에 떨어지는 이슬 같은 맑은 곡 자주 들려주세요. 힘내자 대한국민. 예, 윤민석 작곡가의 바이러스보다 먼저라는 음악입니다. 네, 민둥사님. 문 안아 여기서 목소리 듣네요. 세계 뉴스는 이제 안 하시나요? 응원합니다. 포도 고양이님. 반가. 문 아나님 드디어 새날에서 님의 목소리를 듣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EJ 동물 방송부터 애청하던 애청자입니다. 송작가 TV에도 복직하시더니 새날까지 부디 건강 잘 챙기셔서 중도 낙마하는 일 없도록 건강하세요. 푸른 하늘 33님. 밥이 민주주의다. 프로그램 응원합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파이팅. 많이 듣고 배울게요. 예, 일단은 그 윤민석 작곡가 이야기는 좀 더 할게요. 뭐냐면은 새날 애청자분들이 정기 후원을 하고 계세요. 이분 작곡 활동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나온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수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음악이 경문이고 네. 그 이후 세월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작곡을 하셨잖아요. 뭐 잊지 않을게라든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든지 다 이분의 음악들이거든요. 최근에 바이러스보다 먼저를 딱 내신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의 후원이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 이런 음악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그 느낌이랄까, 의미랄까 이런 건 좀 꽤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PD님 이 음악 한번 듣고 가시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준비하셔도 되고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면 되고 어쨌건 윤민석 작곡가님의 이 음악이 기발했어요. 아마 이게 서혜성 교수가 글을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한테는 마스크가 없고 사람한테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는 뭐 이런 취지인데 생각이 기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민중가요 분 중에서는 제일 오래 활동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 노동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유차사 뭐 이런 식으로 세대들이 조금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계속 활동하셨던 물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작사가 작곡가들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상당히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장 오랫동안 또 활동하셨던 분인 것 같고 이름 밝히지 않고 활동하실 때는 좀 힘든 경우도 그렇죠. 사정도 많이 겪으셨죠. 지금 네. 윤민석도 그때 쓰던 이름이에요. 아, 네네.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지금 본명은 알려져 있죠. 아. 윤정환이라고. 그러니까 후원금 이렇게 보내고 그럴 때 이름이 달라가지고 네네.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거죠. 부인이 그때 아프셔가지고요. 네. 한때 수년 전에 SNS상에서 부인 돕기 운동이 막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근데 동료 작곡가였던 분의 부인이 또 아픈 거예요. 아. 이래서 나는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내 그 동료 작곡가 분에게 후원해달라 이렇게까지 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 제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네. 그냥 뭔가 보통 사람 같은데 나는 예술가 삘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민중가요를 만드는 뭐 탁월한 감각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준비 안 됐습니까? 민중가요라는 게 정치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의 옛날에 새로운 무슨 동계올림픽 때 그 김동성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막 헐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가 막 분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말씀드려도 되나? Fucking USA라고 그 노래도 혹시 그것도 맞아요. 맞죠? 그거 어. 그때 아마 대중들한테는 제일 유명하게 알려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네. 대중가요가 마치 그러니까 일반 그 민중가요가 대중가요처럼 네네네. 들리게 만드는 작곡을 네. 되게 많이 하신 분이죠. 대표적인 작품은 아마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 예. 경무는 이번에 검찰개혁 집회 때 엄청나게 집회 때마다 한 10번씩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새날에서는 그것이 그쵸. 오프닝 곡이었고요. 네. 저희가 그런 노래에 대한 사용료 같은 거를 후원금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분은 본인이 만든 음악을 저작권을 다 일반 대중에게 풀어버리는 이런 또 멋진 느낌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데 이런 음악이 광고 삽입돼서 나간다면 꽤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작권 신경 쓰지 않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제 편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네.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평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요 면역력이 생기는. 잘 알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저희는 30대 초반 커플입니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항상 술 마시고 진상짓을 많이 해서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질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친구가 술을 좋아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나 봐요.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은데 서로가 싸울 때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친은 항상 나가서 술을 끝까지 먹는다든지 저를 회피하고 친구를 만나 술을 왕창 마시고 와요. 그때 대화를 시도하면 싸움이 더 커지고 막말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상처를 너무 받고 여친은 다음날 하는 말이 술 먹으면 원래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넘어가요. 여자친구, 사람은 좋아요. 저랑 정말 잘 맞고 하지만 1년 넘게 만났는데 다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곧바로 술부터 찾는 여자친구, 갑자기 사라져서 밖에서 술만 마시는 여친. 힘듦을 술에 기대는 사람, 정말 바뀌기 어려운가요? 제가 놓아야 할까요? 임지임 이야기죠. 저는 힘들 때 술 안 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명수님 술을 한 잔도 안 드실 것 같고. 아니 저는 가끔 와인? 와인에 그 저희 세례식 그러니까 그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아. 와인 한 잔 정도 하고 그 술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와인과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술은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요. 네. 이제 물이 안 좋은 나라들이 네. 이제 물 대용으로 마시기 위해서 와인과 맥주를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건 이게 음료지. 술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냥 음료인데 그냥 알코올이 들어가 있을 뿐. 무슨 술 좋아하세요? 저요? 음. 저는 중국 술 조금 좋아합니다. 중국 술이 싸고요. 그러니까 고량주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선 구하기는 쉽진 않은데 고량주 같은 거 한국 돈으로 뭐 한 5천 원, 만 원 뭐 이 정도면 되게 진짜 거기선 되게 고급지고요. 중국 현재 사시면은 한국 돈으로 한 2천 원 정도, 1,000원,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한국 소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죄송하지만 한국 소주는 이제 희석식이어서 증류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기 고량주는 이제 증류니까 조금 다르죠. 예. 종류가 뭔지 아세요? 네. 술만 드시지 말고 연구를. 그냥 저렴한 맛있으면 가격에. 된 거죠. 어쨌건 지금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 술에 의존해가지고 네. 이거 힘들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오직 공감분 헤어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게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힘들 때 술에 너무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중에 병이 됩니다. 이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제가 많이 겪어봐서 하는데 이게 술을 먹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감정이 기복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술 먹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강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술을 먹는다는 건 제가 늘 표현해 왔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술은 슬픈 것을 더 슬프게 하고 기쁜 것을 더 기쁘게 하는 감정 증폭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 기준으로 맞춰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리운 남자친구가 2년 만에 전화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술에서 나오는 건데 그 용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걔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술 먹으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자꾸 의존하게 되면 일상 세상의 모습과 나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 괴리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감정으로 쌓이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요. 헤어지세요.
근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헤어지는데 한 표긴 한데 아. 그 여자친구분이 화났을 때나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꺼내고 내가 내 입장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술 마시는 사람이 다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시점에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다 보면 내가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 타이밍에 딱 끊어요. 근데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남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무슨 싸움이 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겹치는 건 중독이에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중독이 된 거예요 이미. 술 의존증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가 있거든요. 알코올 의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알코올 중독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뭐 두 분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이게 왜냐하면 같이 여자친구를 계속 같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드신 여러 고비를 넘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길이어서 권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옛날 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홀로서기라는 시에 보면은 자기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 내가 아니 뭐 구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해줘서 같이 술을 안 마시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술을 마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나서는 정말 쉬운 이 연애는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술을 좋아해서 같이 술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본인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서로 이게 공감하는 부분이 없어서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진님 술 좋아하시는 임진님 어떻게 여쭤보고 싶어요. 남자 술 마시는데 제일 싫은 스타일 한 번 해봐요. 남자가 술 마시는 싫은 거. 여자가 남자가 또 뭐 네. 포함해가지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징징대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들. 네. 술을 어떻게 마셔야 돼요? 기분 좋게 막 깔깔거리고 재밌게 놀고 끝. 저는 즐겁게 마시는 편인데 그냥 대화를 하면서 자기 얘기만 너무 하는 사람도 조금 그렇고요. 그냥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그렇지. 네. 취중 진담이란 말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네. 술 먹고 하는 거짓말들이 많지. 내 감정 오버시키니까. 예를 들면 조금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한다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커플 되고 나서는 후회하는 사람들 다 술 때문이잖아요. 제가 일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싫다 생각했는데 술 마시고 나서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중 진담 거짓말. 취중 진담이란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닐까요? 이제 내가 진짜 맨정신에 말하지 네. 못하는 어떤 고백 그런 경우는 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술 먹고 하는 말은 입을 킥해요. 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좀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종의 팁인데 술을 먹기 시작할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술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먹으면 내 감정이 증폭돼.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별로 안 슬픈 일인데도 꺼이꺼이 우는 것도 술 먹은 탓이고 내가 골든벨을 울릴 상황이 아닌데 불구하고 막 골든벨을 울리는 것도 내 감정이 증폭된 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저는 이제 제 전문용어로 피리 꽂힌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다 똑같은 방법인데 한쪽 방향을 계속 가게 돼 있는 게 술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술 먹기 전에 이 술자리는 기분 좋게를 계속해서 한 5분 정도를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되게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이제 뭐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면 이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면 술자리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야. 막 박수 치고 근데 중간에 이상한 애가 갑자기 어그로를 끌기 시작해서 서로 말꼬리 잡고 싸우다가 판 엎어지고 이러는 거 말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술을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마시자. 그러면서 하나의 팁은 더 상대방들을 칭찬해 주기 시작해봐요. 서로가 기분이 업된다고. 그렇게 하면 술자리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음하지 마시고요. 과음해가지고 제일 싫은 게 그거 아니에요. 술 먹을 때까지 좋았는데 과음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속쓰리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진보도 술 마시면 똑같습니다. 실수합니다. 그 북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북한도 명절에 모이면 형제들끼리 술 먹고 싸운다고. 자 알겠습니다. 새날 한나인 95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밖에 얼른 나가고 싶다. 날씨가 참 좋네요. 네.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내가 이 방송실에 화분을 되게 많이 갖다 놓고 있거든요. 원래 키우던 꽃들 되게 가져온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라도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우연찮게 이제 밖을 내다봤어요 제 방에서. 네, 네. 근데 왜 그 동안은 안 내다봤는지 모르는데 벚꽃이 예,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언제 이렇게 피었나. 예, 그렇게 그래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하늘을 보자. 네. 자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었고요. 세 분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